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무오월 임인일이 되겠고요. 일진 임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 그 다음으로 일간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상으로 보면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냉기 또는 한기를 말한다. 이때 말하는 냉기 또는 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늘한 기운이 아니고요. 영하 10도, 20도 더 크게 떨어지면 40도, 50도, 영하 7, 80도까지 크게 떨어지는 그러한 차가운 기운을 말하고, 마치 남극 대륙 같은 그러한 환경의 기운을 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오상으로 보면 지혜를 뜻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북쪽.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도 하고 또 원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현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개념은 만물의 삶의 근원이 되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물이 없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수가 되죠. 수는 만물의, 그래서 생명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행으로 수에 대한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적인 것은 오행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고, 그것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임수가 양수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봤을 때 이것은 임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죠. 물론 음양은 서로 대조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이 양을 싫어하고 양이 음을 싫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음양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지만, 이 개수는 음수가 되죠. 음수,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물이면서 냉기를 뜻하고 한기를 뜻한다. 그러면 한 가지 퀴즈. 그러면 수는 차가운 기운을 뜻한데, 양수인 임수가 더 차가울까요? 아니면 음수인 개수가 더 차가울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양수가 더 차갑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이 더 음스러울수록 더 음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개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죠.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양이 더 강한 거다, 강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음을 대표한다라고는 차원에서 개수가 더욱 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양과 음이 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라고 봤을 때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음은 양에 비해서는 작은 개념일 겁니다. 깊다 또는 깊지 않다라고 봤을 때 양은 음보다는 깊을 것이고, 음수는 보다 좀 얕은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보다 깊고 보다 넓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해서, 임수를 물상에 비유할 때는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같은 것이고요. 큰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홍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큰 바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고, 강호수 같은 경우는 작은 호수가 아니라 진짜 호수가 한반도만한,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안에는 돌고래도 이렇게 사는 그런 큰 호수가 있죠.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임수라고 보는 것이고, 작은 백운 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수지죠. 그건 개수 정도로, 그냥 옹달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학상 양수는 큰 강호수 바다로 비유를 하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죠. 우루수 같은 것, 이슬이라든가 옹달샘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돼 작은 물이죠. 우로수라고 해서 이제 옹달샘 정화수 같은 개념이죠. 정화수. 그 다음에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신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강, 호수,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일 수도 있고요. 물이 범람할 수도 있죠. 쓰나미.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쓰나미 이러는 거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범람할 수도 있다. 물이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은. 그래서 임수가 신왕하게 되면은 무토와 병화로서 사주를 배합한다. 병화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는 무토를 도와주면서 조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에도 범람의 우려는 없다. 범람의 우려는 없다. 그래서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라든가 기토 같은 관사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청징함이다. 청징함.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 맑을 징자, 맑고 깨끗함이죠. 맑고 깨끗함을 잃게 되게 되면은 개수는 개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수는 왕하면, 신왕하게 되면 무토 또는 기토를 쓴 것이라 상관인 간목과 병화를 이렇게 쓰게 된다. 선생님, 임수는 병화를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개수는 왜 병화를 씁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는 물이기도 하지만 기운적으로 봤을 땐 차가운 냉기, 한기가 되죠. 그래서 임수도 신왕하게 되면 물이 많아지는 개념으로 또 볼 수 있지만 한기가 극심해진다. 개수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볼 수 있지만 한기가 발생하게 되면 물이 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임수도 개수도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게 되면 수가 작고 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떤 일간이 또 마찬가지인데, 일간이 왕하면 그 왕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일간이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약한 일간은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저께 공부했던 경금신금은 약할 때는 그래도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비경겁제할 때만 원칙론으로 들어가서 인성인 토로서 생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이제 경금, 신금의 입장이고, 임수 같은 경우는 약한 경우에는 이 금으로서 생해주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월령, 월지, 월원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월지, 월령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 중에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의 네 지지 중에서 월지, 월령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고,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월이십니다. 5월. 자, 5월은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망종이 되면서부터 이제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된다. 즉 4월 염상절에서 5월 염상절, 4, 5, 미월은 모두 여름이면서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합니다. 양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가 지금 바로 이 5월이고, 매우 조열한 그러한 조열한 시절이 바로 4월, 5월,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겠고요. 화가 왕하게 되면 화급금, 금은 당연히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4월과 5월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의 절태지가 되는 것이니 수도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 왕해지면 조이래 뜨거워지는 것이요. 날씨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물은 어떻게 됩니까? 증발되죠. 증발되고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4, 5월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수의 근원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수가 금방 증발되고 고갈돼서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 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간 자체가 뭡니까? 임수라고 하는 수가 되겠고요.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는 5월에 태지가 됩니다. 절태지 중에서 태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무토병화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신약하게 되면 임수가 고갈 증발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경금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데 이 5월 같은 경우는 경금이 좋을까요? 신금이 좋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무조건 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경금과 신금을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자,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왕합니다. 그죠? 이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 5화는 본기가 정화죠. 신금은 5화를 보면 7사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정화는 5화는 신금을 갖다 금방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는 일단 경금을 얻은 연후에 뭘 해줘야 된다? 다시 비경겁제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비견 또는 겁제 임수 또는 개수가 라고 봤을 때 이 화가 금을 극하게 되면은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화의 극을 받으면 임수를 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경겁제가 있어서 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이 화가 금을 억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금이 임수 개수를 생하기가 더욱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인금 특히나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게 되고 비경겁제 특히나 개수가 있어서 5월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만 원활한 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격국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의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이 극화, 일간 임수가 월지화를 극하는 관계죠.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이라고 씁니다.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이 되게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늘은 양대음이 되니 정제가 되는 것이고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죠. 단 중요한 것 5월은 화가 재성에는 화가 왕하고 임수 일간은 약합니다. 일간은 약하다 신약, 그 다음에 재성은 왕하다 신약 재왕 또는 재성이 많고 일간은 약하다 재다 신약한 사주 국세. 재다 신약 신약 재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많아서 좋다 일까요? 아니면 일간이 약해서 나쁘다일까요? 이거는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가 답이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군비쟁제가 아니라 재물을 나눔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이고, 인성 있게 되면 약한 일간 자체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비견겁제 인성을 얻어서 일간이 생왕해지게 되면 이 왕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임수가 5월에 태어나거나 임오일주 농마동향이라고 해요. 농마동향 또는 재관, 쌍
미라고 해서 녹마 동향에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죠. 정관이 녹이 되는 것이고 마는 정제가 되는 것이다. 제관 또 이체는 정제고요. 관은 뭐다? 정관을 뜻한다. 무슨 얘기냐? 자, 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죠? 병화가 있고요. 기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습니다. 이 오중병화는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병화는 쓰지 않는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임수 입장에서 기토는 뭐가 되죠?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정제가 되죠. 그래서 한 궁 안에 정관, 정제가 있고 이것이 내가 저것을 감당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정관도 나의 용도가 있고 정제도 용도가 있죠. 정관은 나의 명예인 것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인 것이고 그죠? 남자한테는 정당한 직장인 것이고요. 재성은 당연히 재물이죠. 그래서 이 녹마동향이 돼서 사주국세가 좋게 되면 정관 정제를 모두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니 좋을 것이다. 임수가 5월에 태어나도 녹마동향이라고 하고요. 이모일주도 녹마동향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또 참고로 녹마동향은 임오일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4월생도 녹마동향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개수 입장에서 사중에 있는 무토병화가 있죠. 무토는 개수 입장에서 정관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정제가 되죠. 그 다음에 개사일주도 녹마동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일주, 개사일주, 녹마동향 이거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지장간을 봤으니 5에 이제 병화는 쓰지 않는다 그랬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정관격이 되는데 임수 입장에서 5월에 기토 투출해서 좋을 것이 없죠.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니 기토 또는 무토 투출되는 것도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고 반드시 인성 비경 겁재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이제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월간에 뭐가 투출되어 있습니까? 무토가 투출되어 있어요. 임수 자체가 약한 상태 뿌리가 없잖아요. 일단 월령에 근데 재성이 왕하고 칠살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제격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에 뿌리가 없는데 일지에 인목을 이렇게 봤고요. 연지에 또 묘목을 이렇게 보게 되니 일간이 낙동강 오리알 목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 이 목은 화를 생할 것이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연간에 있긴 하지만 개가 합을 하게 되니 개수는 도움을 전혀 나한테 주지 못하고 그래도 이 개수가 논개같이 이 무토를 갖다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극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묶여 기반대인 거고 개수는 뭐다? 그쵸? 합과가 된 거죠. 논개가 적장을 품고 강으로 이렇게 빠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무토를 데리고 강으로 빠졌으니 임수는 그래도 무토의 그걸 받지 않는다. 그래도 임수가 어떻다? 지지로 뿌리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이거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자시가 되게 되면 무토는 어차피 논개가 논개가 데려갔으니 경금이 임수를 생하지만은 경금이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문제이고요. 자, 그래도 자수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뿌리를 얻었으니 일단 임수 자체가 약한 것을 일단 모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한목해서 수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지긴 하더라도 그래도 임수가 해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신금이 생활을 해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신금이 뿌리가 없으니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신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토 토이지만 이것이 미토가 아니죠. 정미시면 난리가 나지만은 그래도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 임수가 간단히 이렇게 통근할 수 있겠고 축중에 있는 신금 정관에 투출해서 임수를 생해준다. 그래서 임수가 그냥 간단하게 발목 정도 적시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가지고 임수가 왕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운은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
인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생시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없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딸이 태어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신 신유 대운 때가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화요일이라고 해서 아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날짜를, 근데 딸인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경신 신유시 좋지 않으니 오늘 같은 날은 딸은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보이고요. 이민씨 같은 경우는 임수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문제가 됩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계묘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천간에 임수 개수가 3개 있다고 해서 임수가 수가 왕한 것이 전혀 아니다.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갑진씨 같은 경우는 간신히 임수가 진에 통곤하고 있죠. 극신약입니다. 이 간목이 무토를 이렇게 제하게 되면 이 무게압도 풀리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거 너무 약한 상태가 되겠죠.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로 금수운을 가려면 40세가 넘어야 되는 것이니 좋지 못하겠죠. 을사병호 정묘시 추천드릴 만한 생시 전혀 없고요. 무신시 있게 되면 이 무신금의 임수가 통곤할 수 있다고 보면 좋겠지만 이거 인신충이 되죠. 무신시도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기웃이 뭐 마땅한 생시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생시 볼 게 없죠. 경자, 신축시보다는 경자시가 낫겠죠. 그 다음에 경자시 아니면 보다 신해시밖에 없겠다. 어떤 경자시가 됐든 신하시가 됐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 경신신유 대운이 매우 금운이라도 안 좋을 것이고, 남자로 태어날 때 금수운 가야 되는데 금수운 만나려면 40대가 넘어야 되니 그 이전 대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오늘은 출산 대기는 제외하는 날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